아침마다 내가 정한 키워드로 티스토리 하나에 글이 15개 딱 써지고 오후 3시가 되면 실시간 검색어를 가져와서 티스토리에 글을 쭉쭉 올려주고. 블로그 잘 하고 계신가요? 요새는 AI로 글 쓰는 블로그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인터넷 검색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GPT로 글을 작성하고 붙여넣기 하면서 많은 글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막상 해보시면 여간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특히 부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막상 AI로 복붙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복붙하면 뭐합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내 글은 언제 상위 노출되나 싶고 AI 써서 그런 건가 걱정되기만 하고 어차피 AI로 복붙해서 쓸 거 자동으로 써지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내가 정한 키워드로 티스토리 하나에 글이 15개 딱 써지고 오후 3시가 되면 실시간 검색어를 가져와서 티스토리에 글을 쭉쭉 올려주고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면 연관 키워드를 가져와 한 번에 글을 써준다면 얼마나 내 시간들을 아낄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마시고 몇 편의 영상으로 최소한 그 생각들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보시죠. 고고고! 네, 현재 저는 자동으로 블로그 글이 써지는 것을 여러 방향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로그는 최적화부터 검색 사이트에 글이 뜨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테스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직접 만들고 글을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쫙쫙쫙 올리면서 성장하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이 저보다 수익 성장이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준비물은 티스토리 계정이 필요하고요. 최적화된 블로그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최적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 AI,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필요합니다. 커서 AI는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이게 떠요. 여기 로그인 하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이제 코드 편집 에디터인데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 같은 LLM을 이용해도 되지만 코딩의 연계성이나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걸로 쓰면은. 근데 대신에 커서 AI는 코드 편집기에 AI가 달려 있어서 훨씬 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커서는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막 쫙쫙쫙쫙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프로그래머 분들께 좀 실례인 것 같고 입코딩이에요. 입코딩. 자, 우리는 이제 필요한 건 티스토리를 자동화하는 거죠. 보통 API라고 해서 우리가 코딩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가져다 쓸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티스토리는 아마 2012년인가 API 서비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티스토리에 글을 쓰는 거를 공식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셀레니움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셀레니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보통 매크로 돌렸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티스토리를 셀레니움으로 자동화하는 게 공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라고 소개만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도 스택 오버플로우, 깃허브 같은 곳에서 코드를 가져와 쓰듯이 AI도 레퍼런스를 미리 제공해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투닥투닥 해가면서 만들어둔 씨앗 파일을 언퍼니닷컴에 저희 링크 보시면 거기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기반으로 이 커서 AI에서 에이전트를 돌리면 원하는 결과를 생각보다 빠르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씨앗 파일도 근데 AI로 또 투닥대면서 만든 거라서 완벽한 구조로 갖춰진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미 프로들이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우린 초보니까 초보처럼 갑시다. 네, 이 코드는 시드 파일입니다. 이거 이제 블로그 자동화하는 기본적인 파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해서 쓰시게 될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정하기 쉽게 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해뒀어요. 티스토리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로그인 이름 세 가지 쓰시면 되고요. 큰 따옴표는 남기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롬 프로필
패스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찾아가 보세요. 이 엄만 아마 여러분들 이름 그 컴퓨터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네,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t스토리 발행하는 함수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파라미터라 그래요. 함수 뒤에 입력을 해주는 파라미터인데 얘네가 이 파라미터를 전송을 받으면 그 관련된 그 파라미터를 이 함수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인지 여기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코딩과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주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크롬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롬 드라이버라는 것을 활용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버전이 안 맞으면은 또 상당히 귀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해주는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관리자 페이지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관리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페이지, 이 관리 페이지의 링크 요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처음에 만들었을 티스토리 링크에서 뒤에 매니지 붙이면은 그게 관리자 페이지 URL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걸 써놨죠. unfunnytstory.com manage. 이 링크를 써줘야 이 크롬 드라이버가 이 URL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로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코드고요. 카카오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티스토리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자, 이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라 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게 이제 자주 써요. 드라이버 find element by xpath 이건데 요게 어디서 나왔냐? 자, 여러분도 이거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크롬에서 F12를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HTML을. 자,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누르고자 하는 버튼을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A 코드로 이루어진 이 코드가 나오죠. 우리는 이거를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파이썬이 찾아낼 수 있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찾아낼 수 있게 하려면 얘의 경로를 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경로는 우클릭, copy, xpath 이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넣은 건 full xpath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클릭, copy, full xpath. 자, 이렇게 full xpath로 넣어주면 더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거를 클릭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시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처음에 로그인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디를 저장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친구가 읽을 때 by id 이것도 눌러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클릭을 딱 해보시면 여기 이름이 여기 div로 감싸진 이 프로필 아이디가 어카운트 밑줄 name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이 name, 어카운트 밑줄 내 이름을 찾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그냥 자동 로그인을 클릭하겠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자동 로그인 된 게 없어, 아니면은 내 티스토리 계정이 여러 개야, 이게 3개 이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 개야,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누를 거야 이겁니다. 자,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누르게 되죠. 이거는 풀 엑스패스가 아니고 그냥 엑스패스로 넣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장이 돼 있지 않아서 이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 클릭까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물론 그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 누르면 똑같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를 이 창에다가 자동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그인 버튼까지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찍어서 우클릭, copy, xpath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건 나머지는 그럼 똑같아요. 자, 글쓰기 버튼 누르고요. 에디터를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 제목 입력하고요. 글 내용 입력하고요. 에디터 모드 또 바꾸고요. 에디터 모드를 열어서 또 바꾸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본 모드에서 마크다운으로 변경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경고창이 뜨죠. 아까 이 함수로 경고창을 제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고창이 뜨면 무조건 확인을 눌러준다라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죠. 네, 이 코드로 그렇게 확인을 눌러주고요. 마크다운으로 쓰는 이유는 우리 GPT에서 이제 API를 통해서 내용을 작성을 할 건데요. 그때 그냥 내용을 작성하면 뭔가 다 깨져요. 제목, 내용 이런 게 다 깨져가지고 마크다운으로 가져와서 바로 입력을 하면은 네, 깔끔하게 글이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HTML이 편하신 분들은 HTML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에다 링크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마크다운이랑 HTML로 이미지까지 넣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썸네일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그 썸네일이 안 뜨는 게 글들이 노출이 안 되는데 그게 SEO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그 블로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에 글쓰기를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와야 이 친구가 티스토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완료 누르고 공개 발행까지 하는 버튼으로 완성이 됩니다. 퍼블리시 버튼. 자, 그리고 만약에 예약 발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예약 발행에 따른 코드가 또 달라져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걸로 하면은 글이 써집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냥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엄펀이.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실행할 때는 항상 크롬을 끈 채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터미널에 창이 뜹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오고요. 자, 크롬 창이 뜨죠.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할 계정에 엄퍼니가 없죠. 그럴 때는 얘가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 그리고 아이고, 아이디를 잘못 쳤네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오류를 내고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뜨면은 오류가 뜬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끝내고 싶으면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자, 다시 아이디를 수정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면은 크롬이 다시 켜집니다. 자, 다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자동으로 클릭을 하고요.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됐고 로그인까지 됐습니다. 다시 관리창에 왔죠. 그 다음에 글쓰기 경고창이 뜨는 걸 날려주고 마크다운으로 자동 포스팅 테스트 이렇게 마크다운 입력하고 기본 모드로 돌아가야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블로그를 갓 만든 상태라 네,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다른 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발행이 됐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티스토리 엄퍼니님의 블로그 관리 글 관리 올라갔죠. 자동 포스팅 테스트. 자, 이제 갓 만든 블로그라면 아무것도 없죠.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제목, 내용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는 여기서 example.com으로 이 친구가 작성을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 티스토리 자동 포스팅 테스트, 콘텐츠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샵은 마크다운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을 이렇게 넣어주고 제목을 넣어주고 글을 쓰면은 아니 그냥 원래 GPT로 하는 복붙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요걸 기준으로 이 씨앗 파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GPT가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올리는 거. 그게 진정한 자동화겠죠. 이 씨앗 파일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씨앗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 올리기 전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코드 파일을 열어둔 채로 컨트롤 L을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채팅이 하나 나와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쓸 좋은 기능은 에이전트에서도 이 띵킹 추론 모델 3.7 소넷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건 다 유료더라고요. 오프오 미니까지 써보고 싶은데 유료고, 제미나이보다는 클로드 3.7이 추론에서는 가장 그 코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파일을 잡은 채로 컨트롤 L을 잡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 코드를 읽어요. 그래서 너는 이 파일을 읽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뭘 만들어 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추가할 기능은 다음과 같아. 챗GPT API를 이용하여 글의 제목과 내용을 작성한 뒤 포스팅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챗GPT의 API를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API 키를 받아와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해볼 거고, 키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UI를 띄워주고, 사용자가 키워드를 행마다 입력하면 그 키워드만큼 글을 작성한다. 저는 이제 키워드를,까지도 GPT로 불러오긴 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에 글을 작성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친구가 딱 실행을 하면은 키워드를 작성할 수 있는 UI를 띄워줍니다. UI라 하면 이제 뭐 입력창 같은 거 띄워준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여러 개를 따다다다닥 써주면 이 친구가 그 키워드를 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글은 5에서 15분 간격으로 랜덤하게 예약 발행한다. 기능까지 넣어주면 좀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씩 늘려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막 쫙 원하는 걸 다 적으면은 이 친구가 막 꼬이기도 하고 오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추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아까 터미널에서 보듯이 오류창이 떠요. 그러면 오류창을 딱 넣어주고 이거 왜 오류가 나니? 하고 물어보면 또 수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한번 크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존 파일을 백업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뭐 원래 프로그래머들은 Git으로 버전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직 초보들한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자고요. 여러분은 아마 저랑 똑같은 코드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생성형 AI다 보니까 다르게 만들 수도 있죠. 어찌됐든 결과가 잘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와 됐다 끝 이게 이러고 말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코드가 바뀐 과정들이나 완성된 코드에서 왜 어째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지 역행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코딩을 전혀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게 이런 거네 와 이런 논리가 있구나, 이거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다다다다다다 코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물어볼 때 좀 더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코드를 쭉 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군, 이게 이 부분이군 하다 보면 파이썬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파이썬은 요즘에는 이제 뭐 기초 지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정 모르겠으면은 그냥 코드 쫙 긁어다가 GPT한테 나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코드들에 대해 설명해 줘 라고 하면은 자세히 알려줍니다. 요즘 정말 공부하기 좋아졌어요. 분명히 더 나은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기초적인 부분과 응용력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갈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이렇게 써보면은 되게 퀄리티가 뭔가 아쉽고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연구를 여러 번 했어요. 이제 GPT로 글을 쓰기도 할 거고요. 또 다른 API를 가져와서 섞어가면서 글을 작성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워드프레스 자동화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이라고 어렵다기보다 내가 좀 더 커스텀하기 좋은 방법,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우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완전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보는 영상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좀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가 처음이다 싶으면 저도 또 블로그 처음부터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상은 엄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